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시고 이번 상봉 행사의 의미, 앞으로의 남북 관계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여곡절 끝에 참 어렵사리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좀 그래도 성공적으로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8.25 남북 합의 이행의 첫 단계지요. 이 첫 단계 이행이 있어가지고 남북 당국 간에 금강산에서 착실히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상봉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해련의 정을 찾는 것이고, 또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동질성의 회복이겠죠. 더 나아가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일의 기반 조성, 토대 마련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우리 기자들 여기 대해서 노트북을 검열을 좀 강화한다든지, 또 그리고 방송 영상에 대해서 또 검열 강화, 뭐 이런 부분은 옥의 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국 간에 신뢰가 쌓이고 의지만 있다면은 이런 이산가족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는 뭐 부모 간의 상봉보다는 형제 간의 상봉, 뭐 사촌 간의 상봉, 그만큼 이제 너무 이제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졌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봉의 정례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쉬움이 좀 많지요. 첫 번째로는 그 6만 6천 명의 생존자 가운데 약 3만 7천 명, 55%가 80세 이상이지요. 또 그리고 이번 상봉 중에 그 부자지간에 또는 모자지간에 부녀지간에 이런 상봉 숫자가 상당히 적었지요. 이것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를 보여주겠죠. 또 더 나아가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건강 문제도 있었지요. 일례로 그 휠체어를 타고 상봉에 가신 분들이 많고, 또 보청기도 끼었고, 또 아쉽습니다만도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가지고 상봉 중에 어지럼증 때문에 상봉이 잠깐 중단되다가 재개되는 사례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 더 나아가서 이 상봉의 정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은 저는 상봉의 정례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85년도에 이미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향 방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연간 3, 4회의 상봉도 했고, 또 시범적으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화산 상봉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남북 당국 간의 신뢰가 쌓이고 의지만 있다면은 상봉 정례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못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단지 그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관련해 가지고 남북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 입장 차이를 좁으면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상호주의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이것을 이루려면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서로 남북 간에 주고받는다면 윈윈하는 행사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리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장이 상시 접촉과 편지 교환,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북한은 그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착실히 진행하기 위해서 금강산에서 모든 준비를 해왔지요. 또 그리고 열병식 전후로 해가지고 로켓도 발사하지 않았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구한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20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생사하기는 어린 사망자에 대해서 대부분 사망 날짜를 북한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금까지 사망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망 유무만 알려줬군요. 그렇죠. 여부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은 우리의 요구에 호응을 해가지고 사망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작별 상봉은 1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요구에 해가지고 북한이 수용 함을 해가지고 2시간, 1시간 늘었지요.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이충복 위원장이 상시 상봉, 서신 교환 이것을 직접 언급을 했죠. 예. 그렇다면은 아마 적십자 본 회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당국 간 회담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뿐만 아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6만 6천 명의 그 생사 확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긍정적 검토 이것이 결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원하는 거 하나 정도 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윈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뭔가 좀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반도 남북 간을 둘러싼 정세가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세라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분단 70년의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녀왔습니다. 일례로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북한의 문제겠죠. 그러나 그 북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문제가 항상 남북관계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 8.25 합의에 대한 이행 의지 예. 또 그리고 특히 8.25 합의라는 것은 2+2 회담이지만도 남북 양측의 최고 지도자의 의사가 반영된 다시 말해서 최고 지도자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합의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있어가지고 남북한 모두 협조가 잘 됐지요.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사례로 그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예. 결국 북한 문제에 대한 정상 성명을 내놨죠. 별도의 여기서 공동 성명을 냈죠. 그렇죠. 예.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성명 핵심은 뭡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토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8.25 합의 이행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공식 기관을 통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8.15 합의 이행의 정신에 토대해 가지고 예. 남북 간의 당국 간의 대화 또 그리고 민간급의 교류 어느 정도 진전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남북 간 신뢰가 아직 쌓이지 않아서일까요? 지난 24일 날 또 서해 NLL에서는 또 이렇게 또 약간의 그 뭐 교전도 있었고 침범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놓고도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반에서는 뭐 우발적인 일이다. 또 일부에서는 또 이게 뭐 남측의 어떤 걸 또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뭐 의도를 가진 침범이냐 아니면 단순 침범이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만도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그 중국 어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단순 침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남북 간에 있어가지고 서해에서 꽃게철은 두 시기가 있습니다. 제1기는 4월에서 6월, 제2기는 9월부터 11월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그 경비정뿐만 아니고 어선 단속 그 함정이 많이 침범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부분 중국 어선의 통제겠죠. 또 우리 또한 이 시기에 중국 어선을 통제하기 위하다 충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그 지난 24일이죠. 예. 북한 그 어선 단속정의 침범은 단순 침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 단지 혹시나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될 부분이 의도가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하나의 상상해 볼 때 그렇다면은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서해 NLL을 침범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 대응
네. 이것을 테스트하려는 그런 조그마한 숨은 의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 정도지 크게 확대 해석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측면이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북측이 이 조평통 대변인의 문답 형식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예. 그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서 남측이 너무 과잉 대응이 아닌가, 이런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북한이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산가족 상봉은 착실히 진행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은 이번 이 어선 단속정의 침범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속 침범입니다. 저는 그렇게 네. 분석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이번 주말 좀 한중일 정상회담, 또 한중, 또 더 나아가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가능성이 좀 접쳐지고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북한을 그 한미 정상회담처럼 별도의 어떤 성명이라든가 선언이라든가 어떤 최소의 어떤 공동 발표문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북한을 또 자극하거나 이럴 경우에 남북 관계가 또 이렇게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만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변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중일 정상회담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월말에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네. 또 더 나아간다면은 아마 11월 초 중순에 그 유엔에서의 대북 임금 문제,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그런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참 오래간만에 그렇죠. 개최되고, 네. 또 이 삼국 간에 또는 삼국 속에서 양자 간에 해야 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북중 간의 관계 복원의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압박 제재하는 정상 성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네.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인권 문제 짚고는 넘어가되 이것을 압박 제재에 대한 새로운 정상 성명, 선언 이 정도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관리하는, 네. 북한을 관리하는 수준의 삼국 정상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별도의 어떤 압박 조치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좀 수위 조절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중 간의 관계 회복의 징후 보이고, 또 우리 박근혜 정부도 8.25 합의 이행을 네. 해야 될 시간이 바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보다도 네. 압박 제재에 대한 원칙론적인 이야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액션 플랜을 제기하는, 나오는 그런 수준의 정상선언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보니까 속보로 청와대에서 오는 31일 날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 1일이죠. 11월 1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그 이후에는 바로 그 다음 날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라고 이제 일본에 제의를 했다는 속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떤 논의가 지켜지는지.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온다는 것은 물론 서열 2위지만도 아마 경제 문제 상당히 논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중 간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비롯한 협력 문제, 또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 또는 삼국 간에 네.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남북 관계,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등을 포함을 해서 이제 하반기 연말, 또 집권,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좀 전망,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좀 저희들이 좀 풀어가야 될까요? 남북한 모두 8.25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잘 끝났고, 또 그리고 그 11월 초순경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지만도 여기서 나름대로 수위 조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중으로 남북 당국 간의 회담은 열릴 것이다. 저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북 간의 조그마한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좀 진전될,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래 보고,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그 이산가족 상봉 이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주동력, 모멘텀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당국자들의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